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 김상준 교수님 뵈면은 네. 아나운서 실장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김상준 이 교수님은 조선시대의 선비. 그죠. 선비의 자격이 신언서판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걸 그대로 갖고 계신.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볼 때마다 늘 말을 들어 어떻게 저렇게 단정하고 반듯하게 말을 반듯하시지. 할까 예. 하는 생각을 거기 아주 했었거든요. 또 품위가 예. 있으시고. 근데 말이 바로 쓰면 행동이 그렇게 쫓아간대요. 그 신언서판이 네. 정말 맞는 말이죠. 예, 예. 이쪽에. 편히 앉으세요. 예. 편히 앉으세요. 제가 자리를 좀 뺏겠습니다. 좀 앉으셔서 편히 앉으시고요. 예, 예. 이정우 선생님, 마을 출판 축하드립니다. 아까 여기다 메모를 제가 했었는데 말이 세상을 덮는 시대가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우 선생님의 말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창진 선생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복 선생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신데 영국 런던 대학의 언어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서울대학교의 언어학과를 거의 개설하다시피 그 무렵에 교수님을 하셨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국 여왕의 자귀 상을 받으셨어요. 기사자귀 나이트라고 해서 영국에 가시면은 Sir 현복 리 현복 하시겠죠? 네. 자, 오늘 나오셨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 이현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영국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영국에서 영국 영어를 한국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널리 퍼뜨린 공으로 영국 여왕의 상을 받으셨던, 말하자면 영국에 가시면은 귀족 대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귀족 대우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영국에서 받는 만큼의 대우를 좀 이렇게 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사회를 보시면서 배한선 선생님, 송도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두 분 성우님이신데 저 말씀 계속해서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두 분에게도 큰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박수를 청하는 게 아나운서들의 이게 사실은 좀 버릇이에요. 그런데 아나운서들 제가 이게 아나운서 실장으로 했고 벌써 한 20년 전에 저도 이제 정년을 했습니다마는 아나운서들의 교육을 주로 이제 맡고 그러면서 참 우리말에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국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KBS 한국어 연구회가 1983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그때 이현복 선생님을 비롯한 허웅 선생님, 이영백 선생님 이런 원로 대가분들을 모시고 한국어 연구회를 개설해서 쭉 제가 운영을 했고 아나운서 실장이 한국어 연구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당연적으로 또 회장을 맡고 KBS를 청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디어의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하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짚어보겠는데 이거는 이종구 선생님의 말이라는 책에서 쓰시는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종구 선생님이 가지신 관심의 범위 안에서 한번 엮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PPT가 해서 장이 이렇게 슬슬 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넘겨주시는 강미 대표님이 슬슬 넘겨주시는 대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러셔 논문집은 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조명이 없어서 좀 어두우실 것 같아서 이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 언어와 관련한 한국 방송의 역현황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이렇게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한국 방송이 문제점이 이제 1995년에 케이블 TV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뉴미디어 시대로 도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종합방송 채널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미디어가 빅뱅 시대라고 할 만큼 이렇게 변화가 심해졌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SNS, 소위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이 돼가지고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류의 열풍으로 한국어의 선호 현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언어는 비표준 발음, 지역 사투리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더구나 최근에는 AI가 읽어주는 뉴스를 읽어주는 TTS, 소위 텍스트 스피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가지고 최근에 이제 문제점도 뭐 이루다 해가지고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한국어가 변화되고 한국어 어떤 형태로 악화될지 사실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AI가 만들어낸 한국어가 과연 지금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으로 한국어가 위상을 넓혀가고 있는데 AI가 과연 이 한국어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지 전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최근에 2018년부터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입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분 국어교과서 어쩌다 공부들 하셨는데 최근에 초등학교 국어교과서가 두 권으로 나옵니다. 국어활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국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국어활동지에 53쪽에 보면은 발음 관련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니은이 니을의 앞이나 뒤에 있는 낱말을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읽고 소리 나는 대로 써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한, 라, 산 써놓고 칼, 날, 실, 라, 연, 료 이렇게 써놓고 이걸 소리 나는 대로 써보라는 거예요. 아, 좀 어려웠죠? 이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훈련, 의견난, 물난리, 등산로 이런 건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에 초등학생들 혹시 저 주변에 자녀분들이나 어린 동생들 또 주변에 뭐 친척들 자제분들 이 사람 물어보세요. 칼, 날 이렇게 발음합니다. 니은을 발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판단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란 써놓은 대로 발음하는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라산, 칼날, 신라, 연료, 생산량, 판단력, 통신난, 반찬육, 훈련, 의견난, 물난리, 등산로 이게 어려워요. 물난리 이런 식의 발음이 니은을 억지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소위 써놓은 대로 발음한다는 것이 언어학에 나오는 소위 스펠링 프로넌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요즘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설날, 한글날, 물놀이, 오늘 날씨, 내일 나옵니다. 눈물 난다, 하늘 날아 이렇게 발음해요. 아나운서들을 갖고 보면은 오늘 날씨와 내일 날씨 이런 발음이 나오죠. 설날, 한글날, 물놀이, 오늘 날씨, 내일 나옵니다. 눈물 난다, 하늘 날아 이런 발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발음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DNA도 무시하는 문자식 발음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해서 교육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나운서들이 방송한 걸 들어보니까 11, 12, 13 이렇게 발음을 해요. 13일. 이거 우리 배울 때 다 이렇게 배웠죠. 13일. 19 아니죠. 19 해야 되는데 써놓은 대로 발음하는 현상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이번 주, 이번 달, 네, 이번 주, 이번 달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당연히 이거 발음 아주 쉽게 해버려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 이번 주에는 좀 쉬자고.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나눠서 발음합니다. 이게 이 문제는 뭐냐. 저도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제가 KBS 한국어 연구부장 때 그 방송 언어 또는 우리말 상담 전화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왜 발음이 다릅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마 관용에 의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이게 품사가 다르구나. 지난주에 지나는 지나다를 기본형으로 한 동사, 이번 주에 이번은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와 명사가 합하면은 경으로 내는 거였는데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문법 공부 안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NA에 심어 놓은 겁니다. 지난주는 지난주, 이번 주는 이번 주 다 심어 놓고 그냥 그대로 발음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지난 밤 또 다르죠?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은 정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김창진 교수 지금 그 말씀하신 정음이라는 발음들.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정음에 따른 발음들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써놓은 대로 발음하는 현상. 이게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런 발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다입니다. 학교입니다. 김다혜입니다. 이게 아니죠. 영어에서 didn't you 그러죠. did not 이렇게 이것을 didn't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보면 선생님들도 요즘 바다입니다. 학교입니다. 김다혜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조상들이 전부 바다입니다. 학교입니다. 김다혜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건 누가 할까요? 네, 접니다. 그러지. 네, 저입니다.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서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써놓은 대로 발음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리 이종우 선생님의 원고를 좀 인용을 했는데요. 문소리를 문소리, 눈동자를 눈동자, 써놓은 대로 하는 발음들이 일부 지역에 따라서도 지역 방언에도 이런 발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해야 되는데 이걸 써놓은 대로 한 데다가 연음만 시키면은 승객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발음이 더 어렵네요. 이것이 아니고 승객과 이것을 끊고, 그러니까 이제 문법용어로는 절음이라고 하죠. 절음한 뒤에 니은을 첨가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승객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해야 되는데 써놓은 대로 발음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항려울역이 있습니다. 이건 하계울역이 아니죠. 근데 오히려 거기 지하철 안내방송은 항려울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하계울역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류, 한류도 가끔 보면 인류, 한류 이런 발음 나오고요. 격리, 총리도 격리, 총리, 국무총리 이런 발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이 윤석열은 지금 발음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그래요. 저는 윤석열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법을 배우신 분들이 이건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음은 절음을 한 지 첨가해서는 안 된다. 서결로 해야 된다. 저는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집에서 성렬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성렬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비슷한 보통 명사들이 또 있습니다. 자결은 이건 자결이 아니고 장렬로 납니다. 정열도 정열 아니고 정열로 납니다. 얼마 전에 이건희라는 이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걸 그럼 발음 어떻게 할까요? 걸리라고 할까요?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걸리가 아니라 건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건네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걸 그러면 걸레로 할 것이냐? 그러면 김걸레가 되죠? 이상하죠. 그럼 집에서는 이분은 김걸레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김건네, 건네야 했겠죠. 또 건니야 했겠죠. 성녀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공자의 논어 학이편 학이 시습지 불역여로화 했는데 불역열 아니고 불역여로 이렇게 이것도 니은 첨가가 됩니다. 남녀 상열지사가 아니라 상열지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국립국어원에 발표한 발음 부분에서 수정 복수 발음을 인정한 발음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약해도 되고 강약해도 된다. 순이익해도 되고 순이익해도 된다. 나훈아의 노래 영영해도 되고 영영해도 된다. 경음화도 지금 인정이 됐죠. 2017년에 관건도 되고 관건도 되고 효과도 되고 효과도 된다. 이것이 우리 관용어를 존중하는 어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일물이로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발음밖에 없다. 그건 아닙니다. 언어 생활이 그렇게 경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디어의 북한 이름 인물 표기인데요. 이 한국의 신문방송은 지금 거의 모두 리설주, 리선관, 최령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은 이설주, 이선관, 최영회로 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오히려 자기들 형태로 당연히 북한은 리설주, 리선관, 최령회죠. 오히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리락연 남조선 국무총리 시절에 지금은 리락연 대표 하겠죠?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 1988년에 고시가 됐죠.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북한이 가끔 보면 이상벽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원래 표기를 자기는 리상벽이죠. 북한의 평양 중앙방송 인민방송원이었습니다. 조선말 화술에 보면 오히려 자기들은 내일 아니고 내일로 발음한다. 로인 아니고 노인으로 한다. 노력동원도 노력동원 해도 된다. 양강도를 양강도로 해도 되고 요리는 요리, 영변은 영변해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 사전에는 규율 아니고 규율로 발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렬도 대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은 오히려 자기들의 인명 지명 중국의 경우 우리는 아주 복잡합니다. 시진핑 해주려고 애를 쓰죠. 북한은 습권평. 등사오평 하죠. 자기들은 북한은 등소평. 중국의 옌변 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북한은 연변. 옌지도 연길. 우리는 이거 아주 어려워. 조대라고 하는 중국의 귀빈들을 모시는 그런 장소가 있죠. 이걸 우리는 야오이 타위 아주 어렵게 발음을 하는데 가끔 아나운서들이 기자들이 엉터리 발음합니다. 이상한 발음을 해요. 북한은 조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고로 좀 내가 적어놨습니다. 각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 정책을 펴야 되고 관용어를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저라고 하죠. 라틴어는 카이사르, 영어는 시저입니다. 스페인 세사르, 독일은 체자르, 그리스 카이사로스, 이탈리아 체자레.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송을 하는데요. 오늘 성우 또 배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꽃차, 고사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게 인터넷에 이런 물음이 와요. 꽃차 써놓고 발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 그랬습니다. 꽃차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에 이게 나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문 열어라 고사, 문 열어라 고사. 벼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고사, 문 열어라 고사. 저는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침 이 규정이 표준발음법 제16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써놓은 대로 발음하면 디그디, 디그들, 디그대, 히읗히, 히읗을, 히읗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옛날에 국어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하면서 제16항에 이렇게 넣습니다. 디귿이 디귿을 디귿에, 치읓이 치읓을 치읓에, 히읗이 히읗을 히읗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꽃차가 아니라 꼬사. 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이것 때문에 2005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꽃차 25%, 꼬사 59% 많이 나왔죠. 부엌도 부엌카 21%, 부어가 67%, 소타 이것도 소타 34%, 소사 54%, 무르파 아니고 무르바 72%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국립국어원의 이 수정안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보냈습니다. 아직도 뭐 반응이 없어요. 이 디귿이 디귿을 디귿에 다음에다 이걸 넣어주자. 디귿이라고 하는 글자를 디귿아 이렇게 부르자. 치읓도 치읓이 치읓을 치읓에 했으니까 치읓이라는 글자를 부를 때 치읓아. 그래서 이걸 주장하면 이제 정리를 하면 부어가, 꼬사, 바사, 무르바. 여기 이제 이 규정을 신설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발음이 이제 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가 눈물로 가꾼 부어가 아버지의 한이 서린 논바사. 꺾을 수 없는 나의 자존심 내 무르바. 이것을 내 자존심 내 무르파. 이것이 아니고 무르바 해주자. 이렇게 발음법을 고치자.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보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에 의료 규범과 방송 오는데요. 요것 때문에 넣었습니다. 요즘 거의 모두 온라인 원룸 이렇게 하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원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이 외래어는 로노드라고 해서 차용어입니다. 근데 외국어가 아니죠. 외국어는 foreign language인데 이거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절음한 뒤에 니은첨과 온라인, 원룸. 예를 들면 일본 라디오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일본 라디오 아니죠. 부산 라디오를 부산 라디오 할 수 없죠.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지켜져요. 요즘 어느 신문에서는 알파벳 표기를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립니다. CBS, KBS, MBC, SOS, TV. 저는 관용어로 CBS, KBS, MBC, TV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 아니죠. 서비스. 관용어입니다. 소나타. 현대 소나타. 처음에 소나타라고 현대에서 차가 만들어내서 나오니까 반대하는 외래어 표기 뭐 등등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나타라. 근데 상대사에서 소나타는 차. 이런 말을 루머를 퍼뜨리니까 현대가 고집을 해서 소나타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요즘 센티미터, 저는 발음 센티미터 못합니다. 어려워요. 센티미터입니다. 영어는 참 구개음이 많습니다. 아마추어도 아마추어, 그랜듀어도 그랜저. 도널드 트럼프 참 우리나라 사람들 발음 잘하죠. 원어민들은 다널트럼입니다. 다널트럼. 트라이도 트라이, 트레인도 트레인. 센티미터 어떻게 발음들을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용어로 저는 센티미터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외래어와 관련해서 이
방송인들이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라디오라는 발음이 참 어려운 발음이에요. 우리는 라디오로 하는데 물론 영어는 라디오 이렇게 하겠죠. 북한은 나지오로 바꿨습니다. 북한은 나지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 방송인들도 이 발음 들어보면 참 묘한 발음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KBS는 1, 2, 3 라디오가 있습니다. 1라디오는 1라디오에서 설치금 라로 발음을 해야 되고 2라디오는 당연히 유음 니을로 라로 발음을 하죠. 3라디오가 문제입니다. 3라디오 아니죠. 외려기 때문에 3라디오 설단추점 나로 발음을 합니다. KBS의 라디오는 세 가지 발음으로 1, 2, 3라디오가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국어원에서요. 외려 발음 가끔 실태조사를 해요. 2001년도에 했습니다. 게임, 외려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느 정도는 게임이에요. 가스 아니고 가스, 가온 아니고 가온 이렇게 갑니다. 소시지 아니고 소시지, 소스 아니고 소스, 서비스도 서비스, 배지, 재즈, 잼 이렇게 발음하는 거를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놨는데 아직 외려 표기를 제대로 고치질 않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죠. 이 미디어의 발달과 우리 언어 규범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했는데 작년 11월 2일이 방송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사 몇 군데다가 방송 100년 기념 특집 프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돌렸는데요. 요즘 방송사가 영업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겠다 해가지고 그냥 없던 걸로 돼 있습니다. 방송 100년, 저는 이 방송 100년을 인류문화의 대변혁을 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방송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변화를. 자, 2020년에 이제 방송 100주년인데 이게 방송은 1920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KDKA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영국이 22년, 일본이 25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우리도 먼저 시작했죠. 27년. 물론 식민지 시절이고 불행했던 시절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성에다가 방송국을 아주 먼저 세웠죠. 1927년. JODK. 일본 정치에 관할 구역에서 네 번째 D, A, B, C, D인데요. A가 도쿄, B가 오사카, C가 나고야, D가 경성 이렇게 세웠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불행했던 시절이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방송을 먼저 해가지고 우리가 방송의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 방송의 발달이 문법의 발달 또 발음법의 발달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55년에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무렵에 유럽에서 문법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라틴 문법이겠죠. 시작을 했고 1920년에 방송이 시작이 되면서 발음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음법이. 그래서 20년 내 발음 방송이 나오면서 1917년 이 무렵에 영국의 데니얼 존스가 영어 발음 사전을 만들고 27년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1933년에 조선학교가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이제 후민정음 말씀도 김창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1377년에 고려시대 금속활자 직제심체 요조를 만들었는데 청주 흥덕사죠. 이게 유네스코 지금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제심체 요절 프랑스에 있죠. 이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가 성서 찍어내고
라틴어 문법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발행을 해요. 미디어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대중문화, 엘리트 문화에서 이제 대중문화 쪽으로 슬슬 방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1920년 방송이 되면서 신문방송, 신문은 좀 그 이전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면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문법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세종 때 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했는데 1448년에 발음법입니다. 이게 동국정원을 발간해요. 발음법입니다. 이때도 발음을 이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중의 수가 7,500만입니다. 세계적으로 12위 내지 13위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언중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복 선생님 여기 계신데요. 제가 이현복 선생님 한참 뒤를 이어서 초대 음성학회 한국음성학회 회장을 하셨고 제가 한 15, 16년 전에 저도 음성학교 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음성학회 쪽에 회장하셨던 분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참 재미있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 했는데 결론은 모국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을 대충 하고 살면은 모국어 어렵지 않은데 말을 그래도 좀 잘 하려고 하면 역시 모국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나운서들 요즘 그 후배들 교육하고 또 아나운서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면서 한국어도 외국어처럼 공부하자면 안 된다. 한국어 무시하지 말아라.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아름다운 한국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아름다운 한국어만이 아니라 힘 있는 한국어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 목소리가 인체기관 중에서 노화가 제일 늦다고. 전학 송도순 씨가 일부러 젊게 어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목소리거든요. 네, 우리 김상준 박사님도 마찬가지시네요.